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개념을 확장해서 나머지 시제들까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발자취가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행동들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고 현재의 우리와 연결됩니다. 과거의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영어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변화된 현재의 상태입니다. 과거의 영화를 봤고 이어져서 지금은 영화를 본 상태입니다. 과거에 여행을 했고 이어져서 지금은 여행을 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편지를 썼고 이어져서 지금은 편지를 쓴 상태입니다. 과거에 영화를 봤고 과거에 여행을 했고 과거에 편지를 썼고 이 부분은 과거의 행동이므로 과거 시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금의 상태들 이 부분을 영어는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냅니다. 즉 현재 완료 시제가 나타내는 것은 여기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약속된 형태는 have 플러스 pp입니다. 여기에서 pp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분사의 비밀편의 영상에서 과거 분사의 의미와 have 플러스 pp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A가 어떤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이 끝나면 그 행동으로 인해 행동의 주체인 A 또는 주변의 B, C, D가 영향을 받고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상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A의 행동은 과거가 됩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입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해 A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이를 완료라고 합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B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B를 기준으로 그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면 이를 수동이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의 의미이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have lost my wallet. 이 문장은 완료 시제의 약속된 형태인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have는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 가지다의 의미입니다. have를 메인 버브로 본다면 I, 나는 have, 가진다, lost, 과거분사, 형용사, 잃어버린, my wallet, 내 지갑을, 잃어버린 내 지갑을 가지고 있다. 지갑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의미는 이해가 가지만 무언가 살짝 어색합니다. 고대 영어에서 완료 시제는 오형식의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I have my wallet lost. 나는 가진다, 내 지갑을 잃어버린. 지금은 살짝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I have lunch eaten. 나는 가진다, 점심을 먹어진. 이 경우는 뭔가 살짝 어색합니다. 먹어진 점심을 가진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먹어졌으면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져?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형식의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A horse has arrived. 말이 가진다, 도착한 상태를. 위의 문장에서는 wallet, lunch 등 목적어를 소유하는 의미로 have를 이해했지만 이 문장은 have가 소유할 목적어가 없습니다. 도착한 상태를 소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과거분사, 형용사를 목적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문법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고대 영어에서 have의 가지다 라는 의미를 유지했을 때 표현이 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의 딜레마를 현대 영어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완료 시제의 틀을 이용해서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I have lost my wallet. I have eaten lunch. A horse has arrived. 그 과정에서 언어학자들은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서 have의 가지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auxiliary 버브, 조동사의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형용사였지만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메인법으로 해석합니다. 문법적으로는 have는 가지다의 의미 대신 문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auxiliary verb,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과거분사가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로 약속되었다 하더라도 과거분사는 겉모습만 동사이고 그 안에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have도 가지다의 의미가 아주 조금은 1~2%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have 플러스 pp의 느낌을 느끼기가 좀 더 쉽습니다.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have는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당겨서 내 곁에 두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된 상태를 살짝 당겨서 내 곁에 두는 현재 완료 시제는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들은 현재 완료 시제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행동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단순히 그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I ate lunch. 나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라는 단순 과거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사실을 현재로 당겨와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면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현재의 여러 가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나 지금 상태가 이런데 이런 느낌이 되게 됩니다. 단순한 과거 사실의 전달이 아닌 그로 인한 나의 지금의 상태, 그로 인한 나의 감정이나 상황, 영향 등을 함께 전달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알게 됨으로써 아,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구나 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한 사실과 더불어 그 과거 행동으로 인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 정서적인 부분 등 우리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전달됩니다. I have eaten lunch. 나 점심 먹었는데 지금 배부른데. Do you want to watch this movie? 영화 볼래? I have already seen it. 나 그거 벌써 봤는데 어쩌지? How about this book? 이 책 어때? I've already read it. 난 그건 벌써 읽었어. 궁금한 거 얘기해 줄까? Did you contact him? 그랑 연락해봤어? I have sent him text messages. 문자는 보내놨어. 근데 연락이 없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도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봤는데, 읽었지, 보내놨어. 다 과거 시제로 해석됩니다. 영어의 과거 시제도 현재 완료 시제도 한국어로는 다 과거 시제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어는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어는 영어가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상황들을 억양이나 문맥 등으로 표현합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지. 밥 먹었는데. 밥 먹긴 했는데 밥 먹었다니까? 따라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하고 느끼고, 영어는 영어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하고 느껴야지 너무 한국어와 영어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Sonny has scored. 소니가 골을 넣었어. 골을 넣은 것은 분명 과거인데 뉴스나 신문 등은 보통 현재 완료로 표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has scored,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골을 넣은 그 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이나 흥분, 감동 등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현재로 당겨서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골을 넣은 그 순간의 생생함을 전달합니다. Sonny has scored 4 goals in the last week. 소니가 지난 7일 동안 4골이나 넣었어. 손흥민 선수가 지난 7일 동안 넣은 4골의 장면을 한꺼번에 현재로 다 끌고 와서 4배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Sonny has scored a lot of amazing goals this year. 손흥민 선수가 올해 넣은 많은 멋진 골들의 짜릿함과 흥분을 다 현재로 끌고 옵니다. 이 문장을 소니는 올해 많은 멋진 골들을 넣었다로 해석하고, 넣었다는 과거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다. 손흥민이 올해 넣은 골들 대박이야. 딱 이런 느낌입니다. Sonny has scored 4 goals in the last week. Sonny has scored 4 goals last week. 여기에서 last week는 지난주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in the last week는 말하고 있는 날 이전에 7일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둘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last week처럼 과거의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뜻하는 단어들은 과거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벽을 넘어서 변화된 상태가 현재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넘어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현재 완료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시점 현재와의 이 거리감은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합니다. 영어의 과거 시제는 distance,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현실적 거리감입니다. 반면에 in the last week는 말하고 있는 날 이전에 7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현재와 연결되는 기간입니다. 현재와 연결되는 in the last week는 현재 완료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벽을 만들 수 있는 과거의 특정 시점이나 과거의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yesterday, last night, last week, last year, 2 days ago, in 2020, when I was young 등의 표현들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I have lived in Seoul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일 때 라고 과거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 변화된 상태가 현재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넘어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현재 완료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시점 현재와의 이 거리감은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합니다. 영어의 과거 시제는 distance,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현실적 거리감입니다. I have lived in Seoul since I was a child. since는 뭐뭐 이후로의 뜻입니다. Since I was a child. 내가 아이일 때 이후로. since는 과거의 벽을 만들지 않고 현재 쪽으로 길을 터줍니다. 따라서 변화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상태를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to Paris. He has gone to Paris. 보통 문제집이나 잡서 등은 have been to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고 have gone to는 뭐뭐에 가서 현재 여기에 없다 라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말하는 사람이 지금 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파리에 갔어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I have been to Paris. 비동사의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서의 뜻은 exist, 존재하다입니다. 비동사의 뜻을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등의 한국어 해석 위주로 외우는 것은 영어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영어적 사고에 큰 장애물을 스스로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동사의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의 뜻은 exist, 존재하다입니다. 전치사 to는 direction, 방향과 movement, 움직임의 의미입니다. 즉, 어디 방향으로 움직여서 도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파리 쪽으로 움직여 도달하는 존재였다 라는 과거의 상태를 현재로 당겨왔습니다. 확정적으로 파리에 도착했다는 단어는 없지만 문맥상 파리에 도착했을 것이고 지금은 파리가 아닌 곳에 있으므로 파리에 다녀왔다는 경험의 의미가 됩니다. He has gone to Paris. 과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파리로 갔고 그 상태를 현재로 당겨왔습니다. 당겨온 과거의 상태가 현재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갭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를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현재 완료를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네 가지 분류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내신 영어 시험에서는 곧잘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완료와 결과입니다. 연속성이 없는 동사, 한 번의 동작으로 표현되는 동사들은 동작이 끝난 시점이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가까운 경우에는 완료로,
거리감이 좀 느껴지면 결과로 판단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가 가까운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문장에 just, 지금 막, already, 이미, yet, 아직도 가 쓰이면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판단해서 완료이고, 문장에 이런 단어들이 없다면 결과로 판단하되, 가끔은 이런 단어들이 없어도 완료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He had just finished his report. finished는 연속성이 없고 just가 쓰였으므로 완료입니다. I have lost my wallet. lost는 연속성이 없고 just, already, yet도 쓰이지 않았으므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계속입니다. 보통 since, 뭐뭐 이유로, for, 뭐뭐 동안 등과 함께 쓰이고 연속성이 있는 동사들이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과 딱 붙어져서 딱히 과거의 상태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들입니다. I have lived in Seoul since I was a child. lived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번에 끝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이라고 합니다. He has worked at the bank since 2021. 은행에서 일하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since도 함께 쓰였으므로 계속입니다.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서로 안다는 건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for와 함께 쓰였으므로 계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보통 문제에서의 경험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거의 결과나 완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은 주로 ever, never, before 등과 함께 쓰입니다. She has never lied to me.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I have seen that movie before. 이 문장에서 쓰이는 연속성도 없고 영화를 보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험이라고 합니다. before라는 단어가 쓰였고 문제가 만들어진 몇십 년 전에는 영화를 보는 것이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I have never eaten sushi.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never가 쓰였고 몇십 년 전에는 스시를 먹는다는 건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식의 영어 문제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풀이에 팁을 드리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출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영화를 봤고 이어져서 지금은 영화를 본 상태입니다. 과거에 여행을 했고 이어져서 지금은 여행을 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편지를 썼고 이어져서 지금은 편지를 쓴 상태입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된 상태를 살짝 당겨서 내 곁에 두는 이 현재 완료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 타임테이블을 그대로 더 과거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는 더 과거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된 상태를 살짝 당겨서 과거의 내 곁에 두는 입니다. 이 느낌이 과거 완료 시제 had 플러스 pp의 느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의 과거의 동작 중 어떤 것이 더 과거인가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과거 완료 시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When I arrived, he had left. 이 문장은 내가 도착했을 때 그 과거 시점으로 그가 떠난 상태를 당겨온 것입니다. 그가 떠난 상태를 당겨오기 위해서는 그가 떠났다는 동작이 더 이전 과거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때 그는 떠난 상태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가 먼저 떠났고 그 뒤에 내가 도착했어. 이렇게 동작의 선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He was tired because he had worked all day.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먼저이고 그 때문에 그는 피곤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일한 상태를 당겨서 그 곁에 두고 여기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일한 게 먼저이고 그래서 나중에 피곤했다 라고 동작의 선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When I got to the station, the train had left. 기차가 떠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도착한 때 기차가 떠난 상태를 당겨와서 표현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미래 완료 시제는 will have 플러스 pp입니다. By next week, I will have finished the project. 다음 주까지는 프로젝트를 끝난 상태를 내 곁에 두는 거 할래, 할 거야. 이 정도 느낌입니다. 다음 주까지 프로젝트가 끝낸 상태를 내 곁에 두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합니다. In June, he will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6월이면 그는 여기에서 10년 동안 일한 상태를 곁에 둘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동작으로 인해 변화된 상태를 현재로 당겨오면 현재 완료 시제, 과거로 당기면 과거 완료 시제, 미래로 당기면 미래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서 완료 진행형 시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의 약속된 형태는 have been, VING,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 중인 과거의 상태를 살짝 당겨서 내 곁에 두는 이런 느낌입니다. 과거에 진행 중인 상태를 당기다 보니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이런 느낌으로 그 동작의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에도 동작이 진행 중인 생생함을 전달하려는 느낌입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hours. 나는 3시간째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과거에 진행 중인 상태를 당겨서 이어지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생생함을 나타냅니다. He has been working at the bank since 2021. 그는 2021년부터 은행에서 일해오고 있는 중이야. 2021년부터 일하는 중인 상태를 당겨서 이어지고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 느낌은 그대로 살려두고 타임테이블만 과거로 옮기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됩니다. I had been studying English for 3 hours before my friend called. 나는 3시간째 영어를 공부하던 중이었어. 내 친구가 전화했던 그때 전까지.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동작을 친구가 전화했던 과거 시점까지 당겨서 이어지고 그 과거 시점에도 진행 중인 생생함을 나타냅니다. 시점만 과거로 바뀌었을 뿐 그 메커니즘은 현재 완료 진행형과 똑같습니다. They had been waiting for the bus for 30 minutes when it finally arrived. 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30분 동안 이어져서 버스가 도착했던 그때에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 진행형입니다. 약속된 형태는 will have been, VING입니다. By next week, I will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6 months. 다음 주가 되면 나는 영어 공부를 6개월째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다음 주라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중인 상태를 당겨서 이어지고 다음 주에도 영어를 공부 중인 생생함을 나타냅니다. By the time they arrive, we'll have been waiting for 2 hours. 여기에서는 그들의 도착이 확실함으로 현재 시제 arrive가 쓰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전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었고 당겨서 이어져서 이때에도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야 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